예, 오늘도 쉬지 않는, 예,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긴 누구야? 동혁이지. 우리 역사관에 대해서. 이 아저씨는 쉬지 않아요,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쉬지 않아요. 예, 극우의 아이. 새롭게 등장한 극우의 아이, 바로 장동혁 님입니다. 건국전쟁 2 관람회, 우클릭만으론 점점점 당내에서도 터졌다. 그러니까 불만이 터졌다는 얘기겠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 요렇게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만 합니다. 왜냐면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대부분 뭐 중도부당층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 중요한 시기죠. 추석 연휴라는 것. 대부분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층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유권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너무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의 관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국전쟁 2를 보러 온 거다.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그려서 역사 왜곡 비판을 받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설립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감독의 언급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중정당에서 점점 멀어지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결국 건국전쟁 첫 번째는 그 제 기억에는 이승만에 대한 찬양이었고, 요거는 뭐 45년 이후에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좀 미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전쟁을 돈 주고 볼 마음도 없고, 미디어에 소개된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굳이 뭐 돈 내고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장동혁이 건국전쟁 2와 관련해서는 용기 있는 해석이라고 추켜 세워주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에게 감사한다. 예. 심지어 이제 제주 4.3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고요. 이 4.3 사건을 그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만 그릴 수는 없는 아픈 현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으로 엮어버린 이 건국전쟁 2에 대해서 용기 있는 해석이라고 대중정당임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중도무당층을 다 잃어버리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이게 이제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뭐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이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 이게 뭐 무엇이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자조적인 얘기인가요?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가고자 하는 지금의 길은 다분히 전공법일 수도 있다. 왜냐? 일단 지지층 결집이 안 됐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굉장히 좀 사분오열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가령 전통적인 보수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광훈파가 있을 수도 있고, 손현보파가 있을 수도 있고, 친한계로 대변되는 뭐 개혁적 보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계와 어울리지 않는 뭐 신보수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세력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을 먼저 결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외연 확장과 중도 무당층에 대한 어떤 소구, 이거를 지금 선택하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즉 전환길로 뭉치는 아주 우경화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지지층은 장동혁의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전환길의 지지층일 수 있고, 그런 전환길의 지지로 자신이 당대표가 됐지만 장동혁이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장동혁의 이런 발걸음이 JTBC 같은 상식적인 언론사 관점에서 보기에는 당내에서도 우클릭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우려점을 전하고는 있으나, 장동혁이라는 개인이 봤을 때는 자신의 세력이 없고 자신의 힘을 뭔가 이렇게 고스란히 발휘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좀 지지층을 결집시켜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신동혁파,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뭐 이미 장동혁은 연단에 올라서 히틀러의 연설을 마치 퍼포먼스하는 그런 연설을 이미 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멀리 간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죄송합니다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죠.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공법이든 그게 우경화든 간에 이런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인 우경화가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결론을 갖고 올지는 저는 눈에 뻔히 보이지만 파이팅 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에서는 걱정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며 우클릭만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팔 직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